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요. 사실 그 전에 계속 올리던 영상이 이제 필기 관련 대비해서 그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설명에 관한 것들을 계속 그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양이 많다 보니까 실기 때까지 다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필기 문제 시험 문제를 보고 살짝 그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예전에 책들은 기본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약간 원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올해 시험 문제가 되면서 약간 좀 진짜 세부적으로 좀 그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좀 깊이 있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제가 책을 어디까지 좀 풀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원론적인 걸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요즘 또 사실 뭐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챗 GPT 이런 걸로만 검색하더라도 그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챗 GPT도 저도 해보니까 약간의 오류들이 있긴 해요.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향후 이제 한번 녹화를 하면 한 10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본 이제 그 실기 때까지 보자. 실기 때 시험 나오는 것까지 좀 판단을 한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정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미루다 보니까 그냥 한 3, 4개월 동안 영상을 안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그저께 이제 실기 시험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 실기 문제를 풀어야겠다. 실기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실기 관련된 것도 아까 실기 문제를 풀고 조만간 필기 관련된 내용도 다시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그 추후에 다시 올리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 책 내용들을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근데 또 책 내용이 1, 2, 3급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는 저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늘어지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풀어 나갈 예정이고, 그 외에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 주제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도 좀 그 쉬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일단 시험 동향을 본 다음에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시기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맞겠죠. 음, 예. 그 시험 문제 앞서가지고 사실은 이번 실기 풀이 과정은 사실 올해 시험 대상자보다는 다음 대상자에게 사실은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올해는 시험이 끝났고 이제 내년에 이제 2026년에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기출 문제를 그 찾아보다 보면은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어, 과거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참고를 할 텐데, 일단은 본론적으로 가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마디로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냐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청음 문제에서 뭐 보통 나오는 게 핑크 노이즈의 부스트 컷, 아니면은 어떤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거기 부스트 컷, 그리고 이제 원음을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어떤 효과 이펙터 같은 것들을 넣은 다음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해서 그 여러 가지 이펙트 관련된 거, 노이즈 관련된 거, 청음, 뭐 그리고 사인 주파수, 이런 여러 가지 소리 듣는 거, 악기의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이 악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이 음악이 어느 장르의 음악이냐, 뭐 이런 것들처럼 한마디로 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아무래도 그 계산 문제 같은 거죠. 책에 있는 문제의 그 필기 같은 경우가 객관식 문제라면, 실기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스테레오 마이킹이나 아니면 dB 계산, 아니면 헤르츠 계산, 딜레이 값 계산 등 여러 가지 수적인 계산들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그 주관식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법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음 말고, 책에 있는 내용 말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향후 시험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 가장 큰 거는 이제 청음은 여러 번 듣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그
저희 쪽에서 저희 쪽 패밀리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건 저희 소속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준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공연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게 사실 이 과정을 저는 10년 전부터 똑같이 했어요. 되게 지루한 과정이긴 한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그 창고 같은 데 갇혀가지고 갇힌다는 표현을 하죠. 보통 갇혀서 하루 종일 핑크 노이즈의 부스트 컷을 연습합니다. 핑크 노이즈 듣고 부스트하고 컷하고 몇 헤르츠인지 맞추는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인파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악기 듣고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맞추게 하고 국악기하고 서양악기 하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죠. 예. 이렇게 하루 종일 부스트 컷 그 듣다 보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그런 약간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두 번 한 다음에 지겨워서 안 오세요. 아,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있나? 그냥 집에서 스피커로 듣지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희도 이제 창고에서 듣다가도 가끔 이제 공연장이 비게 되면 공연장에 와서 거기서 그 핑크 노이즈를 틀고 소리 맞추기를 하는데 일단 집에서 듣는 거랑 일단 또 창고라 하더라도 스피커로 듣는 거랑 또 나아가서 공연장에서 라이너레로 듣는 거랑 약간씩 음색이 틀립니다. 핑크 노이즈를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험 볼 수 있는 시험 보는 환경과 비슷한 공연장에서 핑크 노이즈를 부스트나 컷 아니면 사인 주파수를 찾는 것을 연습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은 일반 스피커로도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지겨워하세요. 그래서 재미없어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향후에 어쨌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음향 엔지니어가 돼서 음향 감독이 돼서 밴드나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그 오퍼레이팅을 할 때 어쨌건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되는 거죠. 하울링이 난다고 했을 때 하울링이 어디서 나는지 소리를 듣다가 어느 음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음색의 이 부분 정도를 채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내가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파수별로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지만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고에서 보통 경험해 보면은 첫 주에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 못 들어요. 다 몰라 해요. 근데 2주쯤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도 이 단순한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익숙해지고 한 3주쯤 되면은 핑크 노이즈의 부스트랑 컷을 어느 정도 어설프게나마 어찌됐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내가 베이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3주 정도 그냥 하루에 5시간씩 계속 갇혀가지고 일주일에 5번씩 오다 보면은 맞춰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올해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매년 이거를 3주 동안 버티는 사람이 한 두세 명씩은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리석은이 아니죠.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죠. 제 2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따기 위해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 소림사 연습하는 것처럼 그냥 본인이 소리를 구별해낼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고 책을 한 5번 봐가지고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 될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현장에 대한 것들을 익히면은 2, 3년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상급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 시험을 계속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과거를 봤을 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보다 노력을 안 하면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도둑놈식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험 볼 때 1년에 한 책 5권씩 봤어요. 5권씩 그때 그 책 5권인가 7권 책 7권 있을 때 그거를 시험 보기 전 5번 보고 시험을 봤고 청음 훈련을 계속 했었고 음향 어떤 게 나올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맨날 저 때 제가 했을 때 디지털 콘솔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창고에 처박혀서 디지털 콘솔만 팠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팀 연습하러 오신 분들한테
어쨌건 여러분이 한 달 전과 한 달 후를 봤을 때 성장을 했으면 된다. 보통 그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단계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기 전과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음향적으로나 내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 연습을 안 하셨다면 사실은 합격하기 전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을 설사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극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극장에 혼자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 극장에서 음향 장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소리를 들을 줄도 모르고 하울링이 났는데 어디 포인트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나는 배운 거는 그냥 전원 켰다 껐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 답이 없죠. 사실 오늘도 약간 아마추어 팀이 공연이 왔었는데 그냥 그분들은 와가지고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볼륨만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답답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뭐 그쪽 공연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개입은 할 수 없었지만 음향을 잘 못하니까 그냥 볼륨만 올리고 내린 다음에 아 오늘 소리 맞췄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그 지루하다 하더라도 진짜 본인이 소리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죠.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 시험 문제가 왜 이딴 식으로 나왔어? 청원 문제만 나온 거 너무 억울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와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시험 문제로서 가장 3급을 따기 위해 가장 올해 시험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웠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할 줄 알아야지 사실은 추후에 음향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올해 상급 시험이 청음으로만 나왔는데 청음 준비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됐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청음이 구별이 안 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떤 소리가 바뀌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시험을 위해서 그 뭐랄까 청음에 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지겹습니다. 지겹지만 어쩌겠어요. 뭐 시험이 이런데. 예. 예. 어쨌든 anyway 향후 어쨌든 시험 준비하시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음 관련 훈련 하실 것, 그 책을 한 5번 보실 것, 그런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 경험을 쌓으실 것.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시면은 향후에도 2026년에도 시험을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렇게 좀 약간 재수없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또 노력하신 분들은 또 고생하셨습니다. 뭐 시험이 합격하고 못하건 어찌됐건 그래도 노력을 한 만큼 성장하셨다면 또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한 단계 계단을 걷는 거니까 설사 올해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인식하시고 예. 저 시험을 많이 떨어져 봐서 알아요. 예. 제가 근데 돌아보면은 저도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상급 시험 문제 넘어가서 2026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실기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청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소리를 듣고 보기에 해당되는 현상을 찾는 것. 그런데 6번부터 10번까지는 원음을 들은 다음에 변화된 주파수 대역대를 찾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보기는 공통된 보기고요. 보통 이제 저도 이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제가 상급, 2급, 1급 설명을 할 때 약간 오역을 하거나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답이 뭐다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왔다라는 게 주기 때문에 제가 실수로 한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못 말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요거에 대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나왔는데 뭐 보기는 이제 코러스, 플랜저, 도플러, 뭐 핑퐁 딜레이, 트레몰로랑 와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정답에 대한 약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런 게 나왔고 하스 이펙터, 리버브, 험, 히스, 버즈, 클리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소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좌우 왔다 갔다 했다고 하기도 하고 소리가 위아래로 고음 저음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3번 문제인가 4번 문제는 이제 디스토션처럼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어 약간 지지지지즈 3번 문제가 그러거죠. 약간 지지지지즈 하는 약간 좀 노이즈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이제 그 뭐지 그 보기 중에서 이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소리가 첫 번째 뭐 좌우로 왔다 갔다 아니면 소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2번 문제가 3번은 약간 좀 지지지 약간 반복되는 노이즈가 났다고 하는 거죠. 노이즈를 찾으시면 되고 어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소리의 디스토션, 소리가 약간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래 보컬에서 이제 요거는 약간 좀 제가 볼때 거의 그 정답에 의견이 없지만 리버브 같은 게 났다고 해요. 그래서 4번이 클리핑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5번 리버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트레모노랑 와워랑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이런 유형이 나왔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펙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음향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악기나 이런 것들 잘 다루진 않는데 저도 음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 악기에 대한 소리를 믹싱을 해야 되는데 그 악기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인가 음향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뭐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도 이제 기본 박자를 연습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멀티 이펙터 이런 거 사가지고 일렉 기타 연결해가지고 이펙터 종류별로 한번 쳐보고 하면서 코드도 기본 코드 정도는 배워가지고 한번 제가 일부러 쳐보고 하다 보니까 기타도 그래요. 제가 쳐 어느 정도 반주를 쳐보니까 소리에 대한 거가 약간 좀 뭐라 깬다고 그러던가요? 그 드음까지는 아니지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싼 기타 치다가 좋은 기타 치니까 어떤 소리가 좋은지를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 이펙터 이런 것도 뭐 디스토션 이런 것도 한번 걸어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베이스 기타도 한번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럼도 이제 뭐 잘 치는 건 아니고 기본 박자 정도만 칠 수 있을게 해서 음향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그 음향 장비만 만질 게 아니라 음향 엔지니어는 여러 장비의 소리를 믹싱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을 체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잘하면 좋고요. 여기서도 이제 특히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뭐 페이저나 플랜저나 이렇게 해서 그 일렉 기타에 들어가는 약간 그 이펙터 관련된 것들이 자주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이펙터를 썼을 때 소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왜 이 이펙터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펙터도 있고 뭐 노이즈도 있고 뭐 현상도 있고 뭐 한데 저희가 이제 보컬에다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악기 관련된 이펙터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몰러 같은 경우가 이제 일렉이나 이런 악기 그 기타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왜 쓰는가 어떤 노래에 어떤 효과를 쓰는가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시험은 이번에 끝났지만 추후에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번부터 10번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주파수 대역대의 부스트랑 컷을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지? 그 1옥타브 기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분의 1 옥타브나 3분의 2 옥타브 보통 이제 15밴드 기준으로 기존에 나왔었는데 요즘 이번에는 좀 더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져서 소리를 구분하는 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계속 15밴드 기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동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이거는 쉽게 내주기 위해서 그 1옥타브 기준으로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나왔고 다행인 거는 개 이름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제가 음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음악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뭐 신디 뭐 특히 이제 반주자나 악기하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인파나 이런 음향을 들을 때 이거를
그 주파수 대역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개 이름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음을 준비할 때 그 꽤 힘들어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보기가 개 이름도 같이 나왔습니다. 뭐 내년에 다시 똑같이 개 이름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쨌건 개 이름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6번과 7번은 이제 핑크 노이즈가 나와서 핑크 노이즈의 부스트나 컷 이렇게 해서 어느 대역대가 부스트가 됐는지 어느 대역대가 컷이 됐는지 이게 나왔고요. 뭐 8번은 이제 라이온킹 노래가 나왔다 그러고 이제 9번은 이제 빌리 아이리시 뭐예 여기가 나왔고 10번 같은 경우가 약간 뭐 클래식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약간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와서 어쨌건 그 음악을 들려준 다음에 A1 음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어느 주파수 대역대에 부스트나 컷을 한 다음에 변형된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어느 주파수 대역대가 변화가 됐는지 그걸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원음이 나오고 그 변화된 소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그 추후에 시험 볼 때 팁인데요. 원음이 나올 때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한 구지선다를 해가지고 저음, 중음, 고음 뭐 세 개를 잡아가지고 소리가 저음의 소리가 낮은지 중간 정도인지 고음인지 그러니까 조음이 아니라 크게 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 그리는 걸 추천했어요. 뭐냐면은 딱 소리를 들었을 때 원음을 들을 때 딱 나만의 레퍼런스를 딱 가지고 저음이 보통인데 중음은 좀 잘 들리네. 고음은 고음이 좀 약간 약하게 들리는데 이런 것처럼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적어두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조명이나 무대는 현장에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음향에서의 그 문제의 특징은 소리 같은 경우에 한번 들리고 나면은 다시 그거를 복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소리를 들었는지 전의 소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가져가지고 보통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딱 소리를 들었을 때 원음의 베이스가 굉장히 잘 들렸어. 베이스 잘 들리네. 베이스 잘 들림. 중음은 보통, 고음도 고음 잘 들림 이렇게 해놨는데 변화된 음을 딱 봤는데 베이스가 내 기준에 의해서도 확 꺼진 거예요.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소리가 확 꺼졌어요. 아까 내가 표시하니까 베이스가 되게 잘 들린다고 표시를 했는데 두 번째 소리를 보니까 베이스가 확 꺼졌네. 그러면 로우 컷이나 아니면 저역대를 컷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음과 비교되는 음을 들어서 그 변화된 걸 찾을 때는 원음을 들을 때 본인만의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어디가 잘 들리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지 뭐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 소리 잘 들리는구나 음악이 들리는구나 요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두 번째 소리를 들을 때 처음 들었던 소리에 대한 그 디테일한 것들을 기억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은 비교되는 음원을 듣는 시험의 추후에 나오게 된다면 원음을 들을 때 저음과 중음과 고음의 소리가 내 기준값보다 큰지 적당한지 낮은지 미리 체크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12지선다 해가지고 고음, 중저음, 중고음, 고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쨌건 이런 건 팁이니까. 어찌됐건 시험 문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금 문제 2번이 다 청음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어떤 걸 분석하기는 좀 그렇고 대충 이런 식으로 청음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음 관련된 거는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책 관련된 부분도 연습을 하셔야지 이제 내년에는 뭐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올해 청음이니까 내년 어찌됐건 둘 다 연습을 하셔야겠죠. 뭐 제가 뭐 내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상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급 실기 문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2급 실기 문제는 그 2급 실기가 그러니까 1급 3급 같은 경우는 600명 정도 접수를 해가지고 한 550명 정도 529명 뭐 이렇게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데 2급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2급 그 필기 보신 분들이 접수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2급 같은 경우에 한 35명 정도 접수를 해서 32명 정도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그 상금 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이 그 나왔어요. 그러니까 3.5 단자와 두 개의 XLR 커넥터가 있는데 이 연결된 배선을 그리시오가 나온 거예요. 자,
3.5 단자랑 XLR 해가지고 L과 보통 R 이제 연결되는데 항상 이제 그 LR 이제 구분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쉴드는 공통으로 쓰고 그 쉴드 되는 게 1번과 3번 둘 다 연결된 상태에서 그 3.5 단자에서 한쪽은 TV 가고 한쪽은 링이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그 배선을 그리시면은 그 정답입니다. 이거는 책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거저먹는 시험이죠. 예, 그래서 되게 그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가 살짝 어려워지는데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단테 시스템에 대한 배선 그러니까 구성도를 그리는 거에서 주어진 장비가 있는데 이 주어진 장비를 이용을 해서 단테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리시오 나온 거죠. 그래서 단테가 모든 장비는 이제 단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디지털 콘솔 한 대, 그리고 스테이지 박스 한 대, 뭐 그 허브 두 개,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단테가 되는 파워드 스피커 두 대, 그리고 플레이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백 해가지고 한 대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음향 장비가 나왔는데 이걸 그리시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가운데 허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단테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테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윙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스테이지 박스, 그러니까 콘솔에서 스테이지 박스까지 다이렉트 연결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뭐 퍼스널 미스로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단테 같은 경우는 중앙에 허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장비가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전송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게 이제 단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정도의 하나가 앞에 보기에서 허브가 두 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더라도 사실은 단테 시스템이 된 거기 때문에 작동은 됩니다. 근데 허브가 두 개 나왔다라는 거는 음향에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시스템을 하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공연장에서의 음향은 소리를 잘 내고 음향을 잘 잡고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망가졌을 때 얼마나 그걸 빨리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역인데 허브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면은 둘 다 연결을 하는 거여서 스위칭 허브에 그 콘솔이나 앰프나 뭐 스테이지 박스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연결된 그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만약에 스위칭 허브가 망가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있는 하나짜리 스타 방식의 그 단테에서는 허브가 망가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시스템은 그냥 정지가 되는 건데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를 해가지고 AP 개념으로 듀얼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가 망가지게 되더라도 두 번째 바로 그 세컨드리로 연결이 되면서 그냥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연결이 되면서 공연 중에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추후에 이제 프라이머리에 있는 그 허브는 이제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번 시기에서는 프라이머리랑 세컨드리까지 가는 게 베스트지 않았나. 물론 이전에도 작동은 되지만 요게 좀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두 번째 문제는 단테 구성도를 그리는 게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진짜 실습이에요. 실습은 뭐냐면은 딱 들어가면은 얘기 듣기로는 그 바트를 내려가지고 총 6개의 칸을 만들었다고 해요. 6개의 칸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볼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그 M32R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 스탠드, 그런 다음에 그 가변형 주파수나 이런 그 위상이나 이런 여기 지향성을 가변할 수 있는 마이크 하나. 보통 이제 여기 살짝 그 지금 보여드리기 애매모호하지만 이제 C424 뭐 이런 마이크가 있고 이제 숏 마이크가 두 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음원이 이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정확한 구조까지 헷갈리지만 어쨌건 소리가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서 어쨌건 MS 스테레오 마이킹으로 세팅을 해서 음원을 받아들여서 세팅을 하시오. 뭐 어쨌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숏 마이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게 함정이죠. 그 MS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이 되는 마이크 그 하나랑 제가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애매하네요. 예. 그 어쨌건 C414에 이게 무지향성이 됐건 단일지향성이 됐건 마이크 하나 이렇게 그 놔가지고 양지향성, 한마디로 C414 양지향성을 놓고
그 단일 저장성 마이크를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해서 하는 게 MS인데, 어쨌건 숏 마이크가 2개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마이크가 지금 총 3개네. 3개니까 3개를 이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스티리오 마이킹이 될까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숏 마이크 2개 중에 하나만 쓰였어야지 정답인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숏 마이크가 2개가 나온 거는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그리고 또 하나, 장비를 연결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양지향성 마이크를 바꾼 다음에 하나에다가 그 펜을 돌리고 위상 반전까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케이블로는 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그 콘솔에서 요 세팅, 한마디로 그 펜을 돌리고 그 지향성 위상 반전까지 요 세팅까지 들어갔냐, 요게 제대로 됐으면 이제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림 그리는 거, 어쨌건 단테 도면 그리는 거에서 MS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스테레오 마이크 MS나 NOS나 뭐 여러 가지 AB나 여러 가지 마이크 스테레오 녹음 방식에 대해서는 그 시험에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건 그걸 다 외우셨고 준비하셨으면은 큰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건 그 2급 실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장비를 만지거나 어쨌건 수행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보신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음향을 하는, 기본적으로 음향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단테나 이제 스테레오 마이킹 같은 경우는 그 상급이 아니라 2급 같은 경우 수준의 약간 실력을 가져야지 뭐 합격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1급 관련된 자료가 좀 많은데요. 1급 실기 문제가 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이제 그 트렌드가 잡힌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급은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장비를 만지는 게 나오고요.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 그리기나 분석하기 막 이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5명 정도 접수를 하고 한 52명 정도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그냥 그 전체 큰 종이랑 전지 같은 거랑 펜이랑 이제 노트북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나?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 배치도를 참고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모니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제 그 노트북을 열면은 거기 카테고리가 쫙 있어서 마이크 카테고리, 뭐 그 스탠드 카테고리, 콘솔 카테고리들이 막 있더래. 그래서 마이크 카테고리를 딱 열면은 거기에 종류별로 마이크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 이제 밴드 이거를 보여준 다음에 모니터 엔지니어의 역할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들이 쫙 있죠. 그래서 마이크들 중에서 나는 무슨 마이크를 쓸 것인가, 오케스트라에서 이 악기에 대한 어떤 마이크를 쓰고 저 악기에 대한 어떤 마이크를 쓸 것인가,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제가 음향을 처음 시작하신 분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음향을 하시려면 음향 소믈리에가 되는 것처럼 그 마이크 제조사별로 마이크의 특징들이나 아니면 브랜드별 중요한 마이크들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슈어의 SM81, 그러니까 SM5857은 가장 대표적인 건데, 베타 52도 있고 베타 87도 있고 SM81도 있고, 뭐 그 제나이저의 뭐 441, 421 뭐 이런 마이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마이크, 약간 좀 레전드 같은 마이크들이 있고, 뭐 C414 이런 식으로 음향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될 AKG, 슈어, 제나이저, 뭐 베이어다믹, 뭐 그 여러 회사들의 마이크, 뭐 DPA 마이크도 있고 한다 그러면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음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분들 뭐 화장품 안나수이가 됐건 샤넬이 됐건 뭐 여러 가지 그 맥이 됐건, 여기서의 맥은 그 화장품 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음향을 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나 아니면 DI 박스, 뭐 BSS 133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악기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모델명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각 악기의 특징에 맞게 여기에는 이 마이크가 좋은데 여기는 저 마이크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각 마이크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탠드도 여기에는 롱티가 좋은데 여기는 쇼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자바라가 좋은데 세팅을 해가지고 마이크랑 연결해가지고 그 채널 시트에다 그리는 거죠. 또 채널 시트에다가
다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그 채널 시트라고 해가지고 장비 어떤 장비에 뭐 어떤 마이크가 들어가는 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 시트를 채널 시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각 악기별로 다 채널 시트를 적는 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룹을 적어가지고 퍼스널 믹서가 또 있어서 퍼스널 믹서가 있는데 여기서 퍼스널 믹서 1번부터 16번,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그 종류에 따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내가 콘솔도 내가 정해. 내가 그 뭐 SCK를 정하던 뭐 PM5를 정하던 뭐 베링거 윙을 정하던 어찌됐건 뭐 마이데스를 정하던 내가 콘솔을 선택한 다음에 그 콘솔에 맞는 그 스테이지 박스까지 정하고 스테이지 박스에 연결되는 그 퍼스널 믹서까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믹서가 아날로그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 디지털로 또 입력이 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또 그 마이다스였으면은 DP48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아비온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아날로그로 또 아웃풋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또 링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들을 다 도면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퍼스널 믹서로 드럼에서 드럼을만 모아서 갈지 악기도 뭐 기타랑 이거를 분리할지 신디를 묶을지 말지 이런 아니면 이거는 밴드가 아니었구나 그 오케스트라니까 그 바이올린끼리 붙고 비올라끼리 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스널 믹스를 통해 가지고 그 넘버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도 이제 그렸고요. 예. 그런 다음에 요거 그 우퍼 스피커를 그러니까 우퍼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무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퍼 스피커도 약간 딜레이 값이랑 위상 번전을 통해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계로 그래서 그 문제가 우퍼 스피커의 지향성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옛날에 한 몇 년 전인가 콧사운드 갔는데 그때 보통 지향성 마이크나 지향성 스피커는 있어도 지향성 우퍼를 잘 못 들어봤는데 그때 그 스피커를 18개인가 18개를 쫙 일렬로 써가지고 그 위상반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스피커의 지향성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직진성 있는 스피커를 만들어가지고 시연을 했던 게 제가 그 기억에 남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향성 스피커를 만드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게 또 시험 문제가 나왔던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딜레이와 위상 번전을 통해 가지고 지향성이 있는 우퍼 스피커가 있기도 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피커도 위아래로 하게 되면서 지향성을 반대 하게 되면은 스피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넓게 아니면 좀 좁게 깊게 그 지향성 만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요거는 살짝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건 그 우퍼 지향 그 결론은 우퍼 스피커의 지향성을 만드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정도는 이제 1급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시험인 거죠. 약간 좀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DSP가 있어요. DSP의 예를 들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래서 왜냐면 그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에서 뭐 컴프가 먼저 들어가는지 EQ가 먼저 들어가는지 여기에 크로스오버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또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올해 시험 3급, 2급, 1급에서 3급은 청음 위주로 나왔고 2급은 약간 그 문제풀이가 나왔는데 그 실기 목록에서 있는 컨덴서 마이크는 어떻게 보면 2급에 이제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급 같은 경우 그래서 2급은 그런 걸 적용해서 실제로 그 손으로 만져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2급 문제고 1급은 도면을 그리는데 작년에는 그 뭐지 단테 구성도를 그리는 게 이제 1급에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밴드를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해서 그 채널 시스템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무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치도에 대한 그 구성도를 그릴 수가 있느냐 1급의 실력을 이제 본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중간중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나간 부분도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문제가 나왔고 향후에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음 연습하셔가지고 핑크노이즈의 부스트 컷 대역대를 15밴드 기준으로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뭐 수치로 따지면 플러스 6dB 플러스 6dB 마이너스 6dB 기준으로 해서
그 핑크 노이즈를 구분할 수가 있는가? 어떤 음악이나 어떤 노래, 악기 소리에서 그 부스트나 컷을 했을 때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음악에서 이펙터가 페이저나 뭐 지금 뭐 나온 트레몰로나 와와 뭐 페이저 리버브 뭐 디스토션 뭐 DS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펙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작용 전과 작용 후를 내가 구분할 수가 있는가? 여러 종류의 노이즈를 내가 구분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청음, 그리고 악기 소리를 듣고 어떤 악기인지 맞출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을 한 5번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책을 5번 정도 보면서 음향에 대한 이론을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가?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실무 경험이죠. 실무에서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야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는 입장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는 역할은 매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근데 그 정답도 알고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실기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실기 시험 전과 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그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는 동안 본인 실력이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노력이 있었냐 이거죠. 내가 시험 전이랑 시험 후랑 비교해 봤는데 딱히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딱히 내가 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은 시험 준비를 대충 하셨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안 했다는 것밖에 사실은 반증이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시험 보기 전과 지금이 다르냐? 그러면 대부분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 4주 내내 한 20번 정도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20번 정도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핑크노이즈에서 부스트 컷한 다음에 처음에는 기겁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는데 3주쯤 됐을 때는 맞추기 시작했고 제가 4주쯤 됐을 때 한번 테스트했는데 대여섯 개 중에서 한 개 정도 빼고는 다 맞추셨어요. 예. 그래서 느꼈죠. 아, 되는구나. 이게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건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런 이제 추후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건 이 소리를 듣는 것, 주파수 대학되어 듣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험을 볼 때 노력했던 것들, 주파수를 듣기 위해 고생을 했던 것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소리 듣다가 하울링 났을 때, 이 정도가 뭐냐, 몇 헤르츠쯤에서 하울링이 나네, 아니면 이쪽 몇 헤르츠쯤이 소리가 약간 거슬리네, 좀 깎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고 관련 내용은 좀 그 글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